안녕하세요, 디셈버입니다. 아이패드를 고민하신다면 한 번쯤은 고민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에어인데요. 오늘은 새로 나온 신형 아이패드 8세대와 에어 3세대 이 두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패드 8세대가 성능 면에서 에어 3세대를 많이 따라왔는데요. 가격과 성능을 모두 잡고 에어 3세대보다 살만한지 아니면 아직까지 에어 3세대가 더 좋은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겉모습은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베젤의 얇기 그리고 두께 면에서 에어가 훨씬 얇습니다. 베젤이 얇은 덕분에 에어 3세대가 8세대에 비해 화면 크기는 더 넓습니다. 아이패드 7세대와 8세대가 외관이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 3세대와 비교하는 것이 느낌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이패드 7세대와 에어 3세대의 비교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위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겉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저는 제너레이션에 상관없이 아이패드만 만졌을 때는 늘 비슷한 느낌인데요. 약간 뚱뚱한 느낌 그리고 약간은 더 단단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늘 에어는 얇고 날렵한 느낌이지만 내구성에서는 살짝 불안한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세로 250.6mm, 가로 174.1mm로 전체적인 크기는 동일합니다. 두께는 8세대가 7.5mm, 에어 3세대가 6.1mm입니다. 무게는 와이파이 기준으로 8세대 490g, 에어 3세대 456g으로 무게는 역시나 에어가 더 가볍습니다. 컬러는 두 제품 모두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골드를 지원합니다. 8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구매가를 알 수 있지만 에어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발매될 에어 4세대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로 세로 사이즈는 동일하지만 베젤의 차이로 아이패드 8세대는 10.2 레티나 디스플레이, 에어 3세대는 10.5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8세대는 2160 곱하기 1620, 264 ppi, 에어 3세대는 2224 곱하기 1668, 264 pp이입니다. 500니트의 밝기와 지문 방지 처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라미네이팅이 되어 있는 에어에 비해서 아이패드 8세대는 라미네이팅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제품의 필기감의 차이는 꽤 나는 편입니다. P3 트루톤 역시도 에어 3세대에만 적용되어 있는 기술로 8세대 아이패드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부 스펙과 기능들을 살펴보면 8세대가 A12 칩을 탑재하면서 에어 3세대와 동일한 프로세서를 탑재하였습니다. 스마트 커넥터를 이용한 스마트 키보드의 연결, 애플 펜슬 1세대를 지원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카메라도 8메가픽셀의 와이드 카메라를 사용하고 두 아이패드 모두 라이트닝 케이블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그리고 충전이 됩니다. 후면 카메라로 1080p 30프레임까지 비디오 녹화가 가능합니다. 셀프 촬영 시에 8세대는 720p, 에어 3세대는 1080p까지 녹화가 가능합니다. 오디오는 2스피커 오디오로 동일하고 두 제품 모두 홈 버튼을 통한 터치 아이디를 지원합니다. 네, 지금부터 터치 아이디 속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화면을 킨 상태에서 화면을 끄고 있을 때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터치 아이디를 사용할 때는 에어가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효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넓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에어가 살짝 느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어플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사파리 열어볼게요.
노타빌리티, 비슷하죠? 굿노트. 네, 이번엔 벤치마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치마크 점수가 나왔습니다. 싱글코어 점수는 8세대 아이패드 1111, 에어 3세대가 1110점입니다. 멀티코어 점수는 8세대 아이패드 2500점, 에어 3세대 2786점입니다. 메타스코어 점수는 8세대 5349, 에어 3세대 5458로 칩셋은 알파 12 바이오닉 칩으로 동일하지만 벤치 점수에서는 미묘하게나마 에어가 좀 더 높은 성능을 나타냅니다. 램은 두 제품 다 3기가입니다. 이번에 안투투 벤치마크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투투 벤치마크 결과가 나왔는데요. 칩셋을 똑같이 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성능차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점수가 꽤 많이 차이가 나네요. 아무리 칩셋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성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8세대와 에어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필기감인데요. 이 두 제품을 놓고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샘플 영상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이패드 모두 애플 펜슬 1세대를 지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에어 3세대는 화면 위에서 바로 쓰는 느낌이라면 아이패드 8세대는 화면 위에 유리판을 깔고 그 위에서 필기를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필기감에서는 에어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 화면 비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노트를 할 때 보통 가로로 많이 사용하겠지만 세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세로 비율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키보드를 사용한 화면 비율은 이렇게 나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전체 화면을 사용하면 화면의 위치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체 화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좀 더 편리합니다. 아이패드만 사용할 경우는 가상 키보드를 사용하면 화면 낭비가 좀 심한 것 같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블루투스 키보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패드만 사용해서도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영상 편집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마 퓨전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매번 테스트에 사용되는 4K 영상 파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루마 퓨전 미리 보기를 먼저 한번 볼 건데요. 두 제품 다 불러오자마자 미리 보기가 바로 가능했습니다. 특별하게 로딩 시간이 걸리진 않았고 불러오자마자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제품 다 영상 편집하는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5겹을 겹쳐서 미리 보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렌더링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K에서 4K로 10분 영상 한번 렌더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1080p로 한번 다운해서 렌더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두 제품 모두 좋습니다.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난다는 느낌은 검은 사막에서는 솔직히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동 게임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이렇게 많이 할 것도 없고 게임 플레이 되는 속도만 본다면 두 제품 모두 게임용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픽도 좋은 것 같고 일반적으로 그냥 손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엑스박스나 또 플레이스테이션 패드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발열 등에서 좀 더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냥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솔직히 개인의 자유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박스를 좀 더 선호합니다. 패드를 사용해서 게임을 하면은 진짜로 비디오 게임 하는 것 같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게임이 있고 안 되는 게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패드 밝기를 최대로 하고 유튜브를 계속해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두 아이패드는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충전 시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12W 대신에 20W로 두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패드 8세대와 에어 3세대를 놓고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구매 가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참고용으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이파이 모델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룰러 모델은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와이파이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격만 놓고 본다면 아이패드 8세대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만 놓고 보면은 장점이지만 라미네이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기감에서는 아쉬움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용량이 32GB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오래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쾌적한 용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기감이나 그림 그릴 때 부드러운 것을 추구하지 않으신다면, 또 아니면 아예 상관이 없으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웹서핑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거나 또 게임도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는다면 아이패드 8세대의 기본 모델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게임도 다양하게 하고 또 인터넷 강의 등을 들으시면서 아이패드에다 저장을 해야 될 경우에는 32GB 용량은 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영상 편집까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이패드 8세대의 기본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량을 올리게 되면 579,000원인데요. 여기에 돈 조금만 더 보태면 에어 3세대를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기본적인 성능은 아이패드 8세대가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애플 펜슬로 필기를 할 때 필기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을 필기감을 놓고 내가 필기를 많이 하고 그림을 더 중요시한다 하면 에어를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용 안에서의 성능은 아이패드 8세대가 가성비 면에서는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얇은 디자인이 좋고 휴대성이 좋고 갖고 싶고 등등의 기타 등등이 있다면 에어 3세대를 사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후회를 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성능만 놓고 본다면 아이패드 8세대도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어 3세대는 역시나 라미네이팅 때문에 필기와 그림용으로는 아이패드 8세대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성능과 휴대성을 모두 잡고 얇은 베젤로 좀 더 날렵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면 에어 3세대를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 용량인 64GB이 그렇게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아이패드가 64GB 기본 모델 제품인데요.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어플을 어느 정도 깔고 그 다음에 게임 몇 개를 깔더라도 용량이 넉넉하게 남습니다. 아이패드를 통해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으실 때는 용량이 부족할 수 있지만 64GB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큰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영상 편집까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또 인터넷 강의에서 영상을 다운받아서 아이패드로 오프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64GB도 조금은 용량의 압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량을 높이시거나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는 외장하드를 사용해서 아이패드와 외장하드 간의 데이터 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불편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고 용량을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용으로 정말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인터넷 강의를 듣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강의 자체가 어쨌든 인터넷 어플을 다운받은 다음에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거의 주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영상을 시청하기에는 솔직히 성능적으로는 8세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다운받아서 아이패드 내에서 오프라인으로 볼 때는 용량이 모자르면 용량만 업그레이드하면 되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용으로 아이패드를 선택할 때는 성능에서는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터넷 강의를 본다는 가정하에서 그 외의 기능에서 어떤 부분들이 내가 많이 사용할 것인지 고민을 하신 다음에 아이패드 8세대를 구매하시거나 아이패드 에어 3세대를 고민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중고는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중고를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다 중고 구매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중고 거래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매에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